멱살 한번 잡힙시다 3, 4화는 서루재 특집이라고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정원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했던 서루재의 거짓말은 끝도 없었습니다. 서루재는 정원과 태연에게 차은세를 자신의 스토커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세컨드폰에 담겨있던 동영상으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죠. 서루재가 은세를 해친 범인으로 의심받을 만한 요소는 차고 넘쳤습니다. 첫째, 우재는 차은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었죠. 또한 은세는 당시 임신 3개월이었고 우재와는 불륜 관계였습니다. 우재는 추리소설가로 하샤시란 소설에서 차은세의 죽음과 유사한 범행 장면을 글로 자세히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10월 6일 오후 5시에서 밤 8시경 사이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우재는 10월 6일 오후 4시경 리더스 팰리스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재의 말대로 리더스 팰리스 건물에 들어간 것은 중식당에 포장하러 간 것으로 확인되었죠. 또한 그의 친자 확인 DNA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우재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태연에게 보여준 영상이 있었는데요. 10월 6일 4시 51분경 숲카페에서 직원과 싸운 후 바로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갔다가 밤 9시에 나온 정황이 확인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태연은 영상 속 우재 옆에 있던 와인색 코트 입은 여자에 주목합니다. 리더스 팰리스 정문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여자와 우재가 함께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죠. 태연은 우재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쉽게 입증할 수 있음에도 이 여자의 신상을 숨기기 위해 그러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여자가 사건 당일 오후 5시 45분경 리더스 팰리스 건물에 들어간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이제 서루재의 행동은 또 다른 내연녀가 저지른 범행을 감추고 자신의 아내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사건 현장에 정원의 목걸이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정원이 최초로 사건을 목격했을 때는 분명 목걸이가 없었기에 그 후 누군가 그것을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한데요. 정원의 집에 있던 목걸이를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서루재뿐이잖아요. 정원이 서재에 설치한 녹음기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들어있었죠. 녹음된 전화 통화 속에서 우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정원이가 절대 알 수 없어. 명심해. 너도 나도 그 현장에 간 적 없었던 거야. 정원은 우재가 너라고 부른 인물이 범인이고 남편과 함께 공모하여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운다고 생각했죠. 정원은 이 녹음 파일을 정신과 의사 윤영에게 들려주며 남편에게 복수하려는 자신의 진심을 얘기하는데요. 소름 돋는 것은 유윤영이 바로 너로 지목되었던 남편의 또 다른 내연녀였다는 것이죠. 사실 정원의 목걸이를 가져온 사람은 서루재가 아니라 유윤영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윤영은 정원이 출장을 가거나 집에 없을 때 우재의 집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4화 마지막쯤에는 자신과 똑같은 와인색 코트를 보고 정원도 윤영의 정체를 눈치챈 듯합니다. 5화 미리 보기를 보니 정원은 차은세 사건 현장에 자신을 이끈 사람이 유윤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차은세가 오빠 차금세한테 했던 말처럼 그녀를 해칠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은세는 그중 살인자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은세가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가 희생된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진명숙을 해친 사람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서루재와 유윤영이 진명숙과는 관련이 없어 보여서 용의선상에서 살짝 멀어지는 느낌이네요. 또한 평소 은세에게 돈을 뜯기 위해 위협하고 폭행도 저질렀던 차금세도 진명숙까지 해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4화 마지막쯤에 등장한 김민철이란 인물은 은세를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수는 있지만 역시 진명숙 사건과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죠. 마지막으로 은세의 스폰서라는 소문이 돌았던 모영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진명숙과도 인연이 있기에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국회의원이 굳이 자기 손으로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이 현실적이지는 않죠. 만약 모영택이 고용한 전문 킬러의 지시라도 인상적인 범행 수법을 반복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진명숙, 차은세와 직접적인 인연이 있는 또 다른 인물들도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화 미리 보기 내용에서 정원은 유윤영과 차은세의 상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이나리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하려고 무언시로 향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나리는 원작에 나왔던 한나리를 대신하는 인물 같은데요. 원작에서 한나리는 스페인 유학생으로 서루재, 유윤영, 모수린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이나리와 관련된 배경이 해외가 아닌 무언시인 것 같아요. 차은세, 서루재, 모수린, 김민철, 모영택까지 무언에 머물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원작보다 더 비중 있게 느껴지는 설판호까지 무언에서의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원작에서 서루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범죄에 연루된 내용도 없었는데요.
반면 드라마에서는 설 회장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서 그와 관련된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원작 소설 속 정원의 아버지는 양심 없는 교수였는데 드라마에서는 정의로운 기자였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마도 정원 아버지 서상견은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서상견은 진명수, 차은세와 똑같은 방식으로 희생되었죠. 서상견의 죽음은 원작에는 없는 내용이라 드라마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2010년 서상견 사건은 서루제 추리 소설 속 범죄의 모티브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우재도 어렸기에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목격자였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보여준 우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그가 정원 아버지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설정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원작과 달라진 설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태연과 정원의 관계인데요. 원작과 달리 드라마에서 두 사람은 옛 연인으로 나옵니다. 원작에서도 태연이 정원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설정은 있었으나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멱살 한번 잡힙시다는 범인을 쫓는 과정이 가장 흥미롭긴 하지만 태연의 사랑에 가득 담긴 눈빛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위기에 빠진 정원에게 그나마 태연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고요. 이상으로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